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을 비롯해서 일부 교역 대상국에 관세를 표기한 그런 서한을 보여줬죠.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도 같이 보여주면서 좀 압박을 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그러면 8월 1일부터라고 하니까 3주 동안 협상 기한이 연장된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어디가 어떤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이 일부 좀 완화된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됐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4조 6천억,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보니까 일부 재고 비용 처리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져서 예상치 하단 비슷하게 좀 나온 걸로 봐야겠다. 그리고 이번 실적이 바닥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지만 시장 전체로는 실적 바닥론, 이제부터는 턴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금융, 운송장비, 금속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하고 전기전자 제약을 팔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총 합으로는 매수로 돌아와 주면서 외국인들이 완전히 이탈할 생각은 없다. 이 또 시장을 오늘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종목은 그러니까 조방원, 상법 개정주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자사주 소각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책적인 어떤 뒷받침, 공청회, 간담회 이런 것들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 2탄이 조만간 또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 그리고 조방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력, 그 과정에서 조선업종 같은 산업이 좀 어느 정도 협력 대상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슈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또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사실 오늘 재료들이 안 좋은 게 있었기 때문에 박스권 밑으로 깨지면서 3천을 위협할지도 몰라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함부로 풋옵션, 그러니까 하락 배팅, 공매도 이런 거 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줬죠.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만들면서 박스권 상단으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보면 고르게 올랐어요. 중형주가 1.9% 정도 올라왔는데 소형주 지수도 1.6%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업종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나머지 소외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끌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심리가 좀 상당히 좋아진 거고, 코스닥은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오늘 반등폭이 아주 큰 건 아니었지만 최근에 보면 4일 중에서 3일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비율이 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한때 5일 중에서 4일 빠지고 이렇게 되고 6일 중에서 5일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비율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상승 비율이 좀 높아졌다라는 점.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7월 4일에 빠졌던 폭을 만회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다행스러운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120월선이거든요. 그러니까 120월선이 굉장히 저항대로 크게 작동을 했던 위치였는데 이번 달에 거기 깨지는 분위기였었거든요. 근데 꼬리 달고 올라가서 120월선이 오히려 지지선으로 바뀌는 듯한 그런 분위기. 오늘같이 악재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뉴스가 나온 날 오히려 플러스가 되면서 120월선이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아예 저 위로 좀 넉넉하게 올라가게 된다라면 지지선 있는 장세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기술적으로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뉴스들 보면 우선 관세 관련된 뉴스,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이런 등등의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가 이제 결정이 됐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불공정하니까 이걸 갖다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어. 그래서 8월 1일부터 우리한테 관세를 내야 될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원래는 더 많이 관세 내게 하고 싶었는데 한번 봐준 거고, 우리가 좋게 이제 이렇게 대해줄 때 좀 잘해봐. 이런 거 알아서 좋은 거 가지고 와봐. 이런 거에서 전형적인 이제 깡패들이 삥 뜯을 때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다른 나라 대비 현저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점, 그리고 8월 1일이기 때문에 7월 마지막 날까지로 협상 기간이 연장된 걸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이 중에 나라 하나 정도 어설프게 가면 다른 나라들을 바짝 쫄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본보기로 세게 대하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품목별, 자동차면 자동차, 철강이면 철강, 이제 품목별
관세를 또 따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여지가 있는 거는 좀 불안 요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뭐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유난하게 높게 이제 부과되는 것도 아니었고 또 이제 그 사이에 협상하면 어차피 미국도 저거 관세 저대로 부과하면 자기들도 손해라서 협상하면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시장에서는 비교적 안도하는 이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인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4조 6천억 영업이익 냈거든요. 근데 저게 사실은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이제 종목들 이렇게 보다가 삼성전자 관련된 리포트들 많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근데 이렇게 보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5조 5천억 나오는 거 보고, 그래서, 이번에 4조 5천억쯤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방송에서 4조 5천억 이야기할까 하다가, 어차피 방송 보실 때쯤 되면 숫자가 나왔을 타이밍이라 별 의미 없겠다 싶어서 말았는데, 진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좀 털었겠다. 이번에 뭘 털려고 하나 보다. 이거를 이제 증권사들이 눈치채고서 막판에 실적 전망을 낮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4조 6천억 원이 나오고 설명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뭐 재고자산표가 그러니까 뭐 뭔 소리냐면 한마디로 이런 거 같아. 제가 추정하기에는 그 엔비디아에 공급할 줄 알고 이렇게 왕창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공급 못 하게 돼서 그냥 쌓아둔 거 손실 난 걸로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관련된 제재가 있다 보니까 중국에 팔려고 만들어 놨던 거 못 팔게 돼가지고 그거 그냥 이번에 다 털어낸 게 아닌가. 그래서 안 좋을 때 최대치로 다 털어내서 3분기부터는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좋아지게끔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3분기에 진짜 좋아질지는 이제 실제로 확인해 봐야 되지만. 그래서 시장에서는 저렇게 털어냈기 때문에 실적은 요번이 최바닥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돼서 삼성전자 주가 그렇다고 올라간 건 아니지만 시장에 충격을 주는 그런 재료로 이제 작동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외 뉴스들 보면 이제 자사주 추가로 취득하고 소각한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죠. 삼성전자 주가가 심하게 빠지지 않았던 그런 이유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상법 개정 이외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그러니까 이게 자사주 들고만 있으면 뭐하냐, 뭐 경영권 방어하려고 그러는 건가, 뭐 이렇게 시장에선 보는데, 어쨌든 자사주를 들고만 있지 말고 없애버려라.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의무화하려는 내용들도 있다고 하고, 여기에 이제 상법 개정안 시즌2, 집중투표제를 비롯해서 추가적인 어떤 안을 담은 것을 추진을 해서 7월 국회 중에 처리가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증권주, 금융주 이런 종목군들과 지주회사가 다시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에 의해서 이제 급등을 한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국무장관하고 우리나라 이제 미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선 협력,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우리나라 오게 된다라면 그 배 만드는 거 보여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배 잘 만들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좀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날 날이 좀 안 더워야 될 텐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짜증 안 나게 안 더운 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각각의 어떤 종목군들, 기존의 어떤 강세주들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이제 증권주, 뭐 자사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다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관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는 또 증권사 보고서도 나왔잖아요. 36만원짜리. 뭐 그런 효과가 나오면서 또 연중 기준으로는, 연중 고점, 종가 기준으로는 돌파를 좀 했고, 2차 전지는 한편으로 보면 선방한 거긴 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오늘 되게 많이 빠진 날인데, 선방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가 121선이 상단이 되고, 저 큰 양봉 위에서 계속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위는 121선, 아래로는 저 양봉의 끄트머리. 이렇게 좀 갇혀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좀 돌파해주는 흐름이 좀 나와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코스닥이 좀 세게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잘 버티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야 되는데, 10만원 하단만 잘 만들어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 내에서는 오늘 특이한 날입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선물 매수했는데, 대형주 빅4 중에 3개가 하락한, 그래서 또 시가총액 3, 4위 순위가 또 바뀌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좀 부진했어요. 근데 이제 파마리서치가 오늘 13%나 급등을 하면서 시총 4위로 또 올라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게 조금 잠깐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증권업계에 제가 만든 얘기는 아닌데, 제가 파마하면은 증시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뭐, 하여튼, 뭐,
그 파마리서치가 오늘 13%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강인데, 근데 그 외 종목들 중에서는 크게 움직인 종목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대형주 쪽보다는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선 다행히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했는데, 선물 매수한 거에 비해서는 이게 하나 좀 조심스러운 거, 좀 경계할 만한 걸 하나 또 우리가 따져보면,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많이 하면 반대 포지션을 보통은 금융투자가 쥐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금융투자가 좀 매수를 많이 붙여야 되는데, 금융투자 오늘 매수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금융투자가는 매도하는 날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해주지 않으면 자칫 시장이, 특히 대형주들은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날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날 비율이 되게 높아졌었는데, 다시 매수하는 날 비율, 양시장 다 4일 중에서 3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게 좀 관망하는 흐름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세게 매수가 들어오는 게 이어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3천억 이상, 일주일 닷새 중에서 3일 이상을 3천억 이상 순매수해주면 외국인이 안정적인 매수한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거고, 오늘 업종 종목으로 보면 그러니까 네이버는 뭐 일관되게 계속 매도하는 것 같고, 삼성전자 1200억 정도 매도한 게 특징이었고요. 그러니까 매수는 뭐 조선, 하이닉스, 금융주, 식품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존에 좀 최근에 샀던 거, 최근에 좀 사던 거,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그 특징인 게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그러니까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실적 공개가 된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좀 매도한 게 특징이었고, 매수는 기존의 대장주들, 최근 들어서 뭐 조선주라든가 지주회사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방산주라든가 전력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이전에 강했던 종목군들이었는데, 이쪽으로 매수를 다시 붙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로봇주 팔고, 그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을 좀 선별적으로 사고,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이제 매도 쪽이나 매수 쪽이나 업종별 특징이 두드러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 그냥 골라 담았다. 근데 매도가 오늘 좀 많긴 했는데, 그러니까 파마리서치 한 400억 정도 매도해서 전체 매도의 40%가 특정 종목에 좀 몰려 있었다. 이게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트럼프가 서한을 공개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관세 뉴스가 또 잠시 소강 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 그 7월 9일로 이제 관세 유예가 종료가 되는 건데, 중요한 협상 대상국들이 사실상 7월 말일로 유예가 된 거라서, 이걸 또 이제 물론 이제 7월 9일을 8일 9일을 또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긴 한데, 일단 또 한동안은 소강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빅테크 주들이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는 정신없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목군들 중에서 시장을 위로 끌어올리는 종목군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에 좀 변화가 나오느냐. 그다음에 삼성전자 사실상 실적 쇼크 나왔는데, 오전에 아침에 제가 보여드린 게 삼성전자가 대체로 보면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1, 2주 동안 주가가 좀 부진했었거든요. 작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 패턴이 깨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진한 거 말고 그냥 올라가서 이 패턴이 깨지면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까지 이제 끌어올릴 정도야. 이렇게 되는 장이면 되게 함부로 하락 배팅을, 시장 자체에 대해서 하락 배팅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냐, 아니면은 소외주 쪽은 그냥 계속 소외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기존 주도주로 갈 거냐, 그 구분이 될 수 있는 거라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전 주도주들이 올라가긴 한데 약간 좀 순환매 차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소외받았던 종목군들, 뭐 이런 쪽으로도 자동차, 뭐 2차 전지, 뭐 그러니까 주요 수출주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관세 이슈가 있긴 한데 다시 돌아올 거냐, 아니면 이제 다시 판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냐, 요 구도 되게 중요한 거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올해 영업이익도 그렇고 내년도 영업이익도 하이닉스가 더 벌어요. 이러다가 시가총액 뒤집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하고, 그러니까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하이닉스가 14% 정도 오는데 삼성전자가 8%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의 주가 추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좀 많이 나는 그런 형태인데, 다만 삼성전자 추세를 보면 조금 달라졌죠, 이전하고는. 그러니까 막 이게 하다가 이제 아직도 약간 바보형이긴 한데
조금 변화가 생기나 이런 모습이 나오곤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화가 생기나 이거 가지고는 완전히 부족한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변한 거.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작년 이후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직후에 2주 동안은 주가가 부진했다. 1, 2주는. 그러니까 그 흐름이 깨지는지 시황상도 이게 중요해서 이런 어떤 흐름이 이제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가 좀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